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미국에서 세대별 지출 격차가 이례적으로 커졌다라는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지출을 늘리면서 인생을 즐기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생활비를 겨우 감당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인들의 음주량이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는 있지만 적은 양의 알코올 섭취도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세대별 지출 격차가 상당히 커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서 그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은행의 내부 자료를 보면 지출에 있어서 최근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베이비 부머 세대, 이 1946년에서 1964년 출생이죠. 이 베이비 부머 세대와 심지어 1928년에서 1945년 사이에 태어난 전통주의자들은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반면 X세대 그리고 MZ세대 이들은 오히려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지출을 늘리고 또는 줄였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 지출 데이터에 따르면 네. 전체적으로 지난달 5월의 미 가계 지출은 그 1년 전인 작년 5월에 비해서 0.2% 감소했습니다. 미미한 수치네요. 네, 약간 줄어든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세대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그 예.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전통주의자 세대는 소비 증가율이 그 전년 대비 5.3%로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베이비 부머 세대도 전통주의자 세대보단 적긴 하지만 그래도 2.2% 늘어났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또 G세대, 이 대표되는 젊은 세대 지출은요 1.5%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지출이 늘었고 젊은 분들은 지출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어느 정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나이가 들어서 많은 돈을 좀 축적해 놓은 나이 든 분들은 아무래도 돈을 쓰게 되겠고 네. 또 젊은 분들은 지출을 적게 해서 뭔가를 좀 더 세이브하려고 그럴 것이고 저는 그게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당연한 얘기가 되지만 이번만큼은 그 격차가 눈에 띄게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다는 점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빗 틴슬리 경제학자는요. 세대 간 소비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이비 부머 세대와 그 이상 세대들이 지출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전체적인 소비자 지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나올 뻔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이렇게 격차가 차이가 큰 만큼. 좀 더 나이가 많은 미국인들의 지출이 늘어난 데는 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 1월부터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들 8.7% 생활비 조정 받아서 1981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으로 혜택을 받았죠. 인플레이션 영향이었고 한 달에 평균 $146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게 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서 생활비 조정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 가구에서 지출이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에 띈 점은 고령층 지출 급증도 확실히 고소득 가구들에서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이 급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적지만 그래도 확실히 지출이 늘어난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이 이렇게 지출 격차를 벌려놓은 전부는 아니겠죠. 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고령층의 지출 증가세는 이 여가 생활에 있었다는 점이 역시 눈에 띕니다. 특히 여행 가는데 소비를 한 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끝나자 호텔, 항공, 또 크루즈 여행 등의
돈을 쓰는 노년층이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제 주위에도 꽤 많은 분들이 여행을 많이 떠나셨어요. 70살 넘으신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네. 코로나 때는 그 공포로 인해서 못 참고 가시다가. 못 가시다가 네. 이제 팬데믹이 끝나니까 그렇게 다시 여행에 나서면서 거액을 지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영호 앵커께서도 휴가 때 거액을 지출하고 여행을 다녀오시지 않으세요? 전 거액을 지출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여기에 거액을 지출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해서 자 그러면은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는 시간당 임금이 올랐잖아요 예전보다.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상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지 않았던 게 우선 높은 주거비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네. 최근 렌트비 급등했고 또 주택 가격도 지금 뭐 하락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싸고 모기지 이자율도 높은 편이죠. 그래서 주택 구입이 만만치 않고요.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든 세대보다는 이사할 상황이 좀 많은 편이니까요. 네. 그렇게 그 비용이 엄청나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학자금 대출. 네, 학자금 네, 대출. 잊을 수 없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에 대출 상환 재개를 대비해서 지출 줄이는 상황이고요. 식당, 휴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젊은 층은 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이렇다 보니 나이 든 세대 지출은 늘어난 반면 젊은 세대는 지출이 줄어들어서 그 지출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소식입니다. 뭐 그 격차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커졌다라는 거는 수치로 볼 때는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돈을 좀 쓰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오히려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돈의 경제적으로 흐름을 봐도 보면. 말이죠. 네, 네, 네.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소비를 하셔야 그렇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소비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소비하는 그 퍼센테이지 중에는 자녀를 위한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위해서 쓰는 돈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겠죠. 하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아주 긍정적인 이런 얘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좀 써주십시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의 음주량, 술 마시는 그 양이 지난 20년 동안에 껑충 뛰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오늘 아침 김나연 기자 리포트를 통해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네. 최근 미국인들이 남북 전쟁 때만큼이나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다 하고요. 뭐 그때는 살아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요. 그때 굉장히 많이 마신 걸로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특히 1990년대 중반과 비교를 해도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 소비량이 60%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미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코올남용중독연구소가 최근 낸 1인당 알코올 소비 추정 보고서에서 이처럼 나타났는데요. 2021년 1인당 음용 알코올 소비량은 2.51갤런이었습니다. 네. 이건 포도주, 그러니까 와인, 맥주, 증류주 다 합친 것이지만 물이나 다른 원료 빼고 에탄올만 계산한 거라 하고요. 그리고 그 1년 전인 2020년 그때는 2.44갤런으로 2.9%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2019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5.5%나 늘어서 2년 새 증가율로 따졌을 때 1969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것이고요. 네. 26년 전인 1995년 2.15갤런이었던 거와 비교를 해봐도 16.7%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술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흥미롭습니다. 네, 하버드 의대 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에서 새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예. 이 결과는 어제 국제학술지 미 심장병 학회지에 실렸는데요. 한마디로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오래간만에 아주 그 뉴스가 나왔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연구팀은 알코올 섭취가 심장질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된 5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봤다 해요. 예. 조사 대상자들의 건강 기록 비롯해서 알코올 소비 습관 그리고 심장질환 발병 빈도 이런 것들을 평가했는데요. 그랬더니 소량의 음주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에서 심장 질환 위험을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량입니다. 네. 소량. 네. 음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발병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 소량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좋은 점만 또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음주 습관은 알코올 섭취량과 상관없이 예. 암 발생률은 오히려 높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이렇게 나타난 건데요. 적은 양의 알코올 섭취도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연구팀은 적당한 양의 알코올은 심장 질환과 연관된 뇌 스트레스 전달 신호가 활성화되는 걸 억제하지만 예. 적은 양의 알코올 섭취도 암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음주를 하는 것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건 바람직한 건강 관리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음주가 아니라 뭐 운동, 명상 이런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통해서 심장 질환 위험성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 술에 관한 리포트는 뭐 건강에 좋다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한쪽이 괜찮다, 술 마셔도 적당한 음주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네.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나오다가 또 다시 또 괜찮다. 이게 항상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한때도 그러니까 하루에 그 포도주 한 잔 정도는 굉장히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게 유행이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별로 이렇게 안 팔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요즘 이게 독주들이 많이 팔리고 위스키 네, 같은 네. 거. 이제 곧 또 와이너리 비즈니스에서 이제 돈 좀 쓸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뭐 레드 와인 한 잔씩은 뭐 건강에 좋고 뭐 네. 이 얘기 조금씩 꼭 나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게 항상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쪽에서 돈 쓰면 그쪽으로 가고 네. 이쪽에서 그런 돈 거 쓰면 또 이쪽으로 있습니다. 가고. 맞아요. 네. 네. 요새 위스키들 또 잘 팔린다 그러니까 또 뭐 저 맥주 회사나 와이너리에서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어쩌면 날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굉장히 좋은 현상에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날이 뜨겁고 더워야 맥주도 벅벅 마시는 맛이 있는데 그 맛이 없으니까 네, 요새 같은 독주로 날씨는 가나 봐요. 맥주형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잘 안 팔릴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역시 과음은 금물입니다. 당연합니다. 과음 그리고 절대로 음주운전 하시면 안 절대 되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저 사람은 뭐 술 먹는 걸 자꾸 이렇게 무슨 권장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음은 금물입니다. 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